백제 제18대 왕 전지왕 그의 재위기간은 405년부터 420년까지입니다. 전지왕은 백제의 발전과 외교적 안정에 기여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아버지 아신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전지왕은 백제의 국력을 회복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의 즉위는 백제의 왕위 계승에서 비교적 평화롭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왕권 안정에 기여했습니다. 전지왕은 백제와 중국 동진과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는 동진의 사신을 파견하여 문화적, 경제적 교류를 확대하고 백제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습니다. 고구려와의 관계에서도 외교적 균형을 유지하려 노력했으며 신라와의 관계는 평화를 유지하며 상호 교류를 도모했습니다. 전지왕은 국가의 내정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체제를 정비하고 법률을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앙 집권을 강화하고 왕실의 권위를 높였습니다. 그는 귀족 세력의 반발을 억제하고 왕권을 공고히 하여 국가의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전지왕 시기에는 불교가 더욱 발전하였으며 백제의 불교 문화는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되었습니다. 불교는 백제의 문화와 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백제 사회의 정신적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전지왕은 농업과 상업의 발전을 통해 백제의 경제를 강화하려 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여 백제의 번영을 이끌었습니다. 전지왕은 백제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며 국가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그의 치세 동안 백제는 외교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발전을 이루었으며 이는 후대 왕들이 국가를 더욱 번영시키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전지왕의 정책과 업적은 백제의 중흥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백제의 제19대 왕 구의신왕 그의 재위기간은 420년부터 427년까지입니다. 구의신왕은 전지왕의 아들로 전지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치세는 백제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던 시기로 내정과 외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구의신왕은 아버지 전지왕의 뒤를 이어 즉위했으며 왕위 계승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즉위 후 왕권을 강화하고 아버지의 정책을 이어받아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구의신왕은 외교적으로 동진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고구려와 신라와의 관계에서 외교적 균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당시 백제는 고구려와 신라 사이에서 외교적 안정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외교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는 외일본와의 교류를 강화하며 문화와 기술을 전파하였고 군사적 협력을 통해 백제의 방어력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구의신왕은 중앙 집권화를 추진하고 행정체계를 정비하여 국가의 내정을 강화했으며 그는 왕권을 강화하고 귀족 세력의 권한을 통제하여 국가의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세금 체계를 정비하여 국가 재정을 안정시켰습니다. 구의신왕 시기에는 불교가 더욱 발전하였으며 백제 사회에서 불교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불교 사찰을 지원하고 불교 문화를 장려하여 백제의 문화적 번영을 이끌었습니다. 불교의 확산은 백제의 문화와 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백제의 사회적 안정과 정신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고구려와 신라의 위협에 대비하여 군사력을 강화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한 다양한 방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군사적 방어를 강화하고 백제의 영토를 방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백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외교와 내정에서 다양한 정책을 펼쳐 국가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재위 기간 동안 백제는 상대적으로 평온한 시기를 보냈으며 이는 후대 왕들이 국가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구의신왕의 치세는 백제의 중흥을 위한 중요한 시기로 평가되며 그의 정책과 업적은 백제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는 백제의 내정과 외교에서 안정과 번영을 도모한 왕으로 그의 치세는 백제의 발전과 안정의 기틀을 마련한 시기로 기억됩니다. 백제 제20대 왕 비후왕 그의 재위 기간은 427년부터 455년까지입니다. 비후왕은 구의신왕의 뒤를 이어 즉위하였으며 백제의 정치적 안정과 대외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치세 동안 백제는 주변 국가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 내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즉위는 왕위 계승에서 큰 갈등 없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백제의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비후왕의 가장 중요한 외교적 업적 중 하나는 신라와의 동맹 체결입니다. 433년 백제와 신라는 고구려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 동맹은 나제 동맹으로 불리며 양국이 상호 협력하여 고구려의 남진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나제 동맹은 백제와 신라가 고구려에 대항하는 중요한 방어선 역할을 하였으며 이후 한반도 남부 지역의 정치적 구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후왕은 내정을 안정시키고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는 귀족 세력을 통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세금 체계를 정비하여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고 백성들의 생활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비후왕 시기에는 불교가 더욱 발전하였으며 백제의 문화적 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불교 사찰의 건립과 불교 문물의 전파는 백제 사회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백제는 중국 남조와의 교류를 통해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문화적, 기술적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고구려의 위협에 대비하여 군사력을 강화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군사적 방어 체계를 정비하고 백제의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 전략적 요충지에 군사력을 배치했습니다. 백제 제21대 왕 계로왕 그의 재위 기간은 455년부터 475년까지입니다. 계로왕은 백제의 중기왕으로 그의 통치기간 동안 백제는 고구려와의 치열한 전쟁을 겪었고 결국 그의 재위 중에 수도 한성이 함락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계로왕은 비후왕의 뒤를 이어 455년에 왕위에 올랐으며 그는 즉위 후 중앙 집권화를 강화하고 백제의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의 초기 통치는 내정 안정과 국가 발전을 목표로 하였으나 고구려와의 지속적인 갈등이 그의 통치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재위 기간 동안 백제는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고구려의 장수왕은 남진 정책을 통해 백제의 영토를 위협하였고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목표로 공격을 강화했습니다. 475년 고구려의 대규모 공격으로 한성이 함락되었고 계로왕은 고구려군에 사로잡혀 처형당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습니다.
이 사건은 백제 역사에서 큰 충격을 주었으며 백제는 수도를 웅진 지금의 공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고구려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남조와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남조의 송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외교적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효과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내정적으로는 백제의 행정체제를 강화하고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외적 위협으로 인해 이를 충분히 성과로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개로왕 시기에는 불교가 계속 발전하였고 백제의 문화적 번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불교 사찰의 건립을 지원하고 불교 문화를 장려하여 백제 사회의 정신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개로왕의 치세는 백제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수도 한성의 함락과 그의 사망은 백제의 위기와 재건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개로왕의 죽음 이후 백제는 웅진으로 천도하고 무령왕과 성왕 시기에 이르러 다시 강국으로 부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백제의 제22대 왕 문조왕 그의 재위 기간은 475년부터 477년까지입니다. 문조왕은 개로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으며 그의 치세는 백제 역사에서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졌으며 문조왕은 백제의 수도인 한성이 고구려에 의해 함락된 이후에 즉위하게 되었고 그의 통치는 백제의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문조왕은 개로왕의 뒤를 이어 즉위했으며 그의 즉위는 백제의 큰 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475년에 고구려의 장수왕이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함락시키고 개로왕을 처형한 후 백제는 혼란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왕위에 올라 백제의 국정을 맡게 되었으나 당시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고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수도를 옮긴 후 백제는 빠르게 군사적, 정치적 재건을 해야 했습니다. 한성이 함락되면서 백제의 수도를 웅진 현재의 공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백제는 고구려의 압박에서 벗어나 웅진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재정비하고 국가의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고구려의 위협은 여전히 큰 문제였으며 백제는 외교적 노력과 군사적 준비를 강화해야 했습니다. 문조왕은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백제를 재건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 실질적인 변화나 안정된 국면을 만들기는 어려웠습니다. 문조왕의 치세는 매우 짧았습니다. 477년에 문조왕은 재위 2년 만에 사망하였고 그 뒤를 이어 기로왕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짧은 치세 동안 백제는 정치적, 군사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나 전반적으로 큰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백제의 제23대 왕 상근왕 그의 재위 기간은 477년부터 479년까지였습니다. 상근왕은 문조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 그의 통치 기간은 매우 짧았으며 백제 역사에서 큰 변화나 업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상근왕은 문조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으며 그의 통치 기간은 불과 2년에 불과합니다. 백제는 당시 고구려의 압박과 내외적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왕권의 안정을 이루어야 하는 시점이었으나 상근왕의 재위 기간 동안 백제의 정치적 상황은 큰 변화 없이 지속되었습니다. 상근왕이 왕위에 오르기 전 백제는 이미 한성을 잃고 웅진으로 수도를 이전한 상태였으며 외적 위협과 내부적인 불안이 큰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근왕은 백제의 재건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을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상근왕의 통치는 짧았으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나 업적은 거의 전해지지 않습니다. 백제는 당시 고구려와의 전쟁과 신라와의 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상근왕은 이 모든 위기 속에서 왕권을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했습니다. 재위하는 동안 백제는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왕권의 안정성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상근왕의 통치는 백제 역사에서 매우 짧고 별다른 기록이 없는 왕으로 평가됩니다. 그는 정치적, 군사적 위기 속에서 왕위에 올랐으나 백제를 안정시키거나 발전시킬 만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후속 왕들이 백제를 재건하고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므로 상근왕의 통치는 역사적인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백제의 제24대 왕 동성왕 그의 재위 기간은 479년부터 501년까지입니다. 동성왕은 백제의 정치적 안정과 발전을 위한 여러 중요한 조치를 취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그의 통치 시기에는 백제의 외교와 내정이 중요한 변화와 발전을 겪었으며 문화적 업적도 남겼습니다. 그의 통치 시기는 백제의 정치적 안정과 군사적 대응이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백제는 여전히 고구려와의 갈등을 겪고 있었고 외교적, 군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했습니다. 왕위에 오르자 동성왕은 왕권 강화를 위해 귀족 세력의 권한을 제한하고 중앙집권적 체제를 구축하려 노력했습니다. 동성왕의 치세 동안 고구려와의 전쟁은 중요한 문제였고 고구려의 장수왕이 남쪽으로 진격해오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전략이 요구되었습니다. 고구려는 계속해서 백제의 영토를 위협하고 있었으며 동성왕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군사적 자원을 집중해야 했습니다. 고구려와의 전쟁은 백제의 정치적, 군사적 대응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동성왕은 백제를 방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신라와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외교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라는 고구려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동성왕은 신라와의 동맹을 맺거나 협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외교적 전략을 펼쳤습니다. 백제는 신라와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여 고구려에 대한 공동 대응을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양국 간의 협력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동성왕은 불교를 지원하고 불교 문화를 장려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재위 시기에는 백제에서 불교가 더욱 발전하였고 사찰 건립과 불교 문물의 수용이 이루어졌습니다. 불교는 백제 사회의 정신적 중심으로 자리 잡았으며 동성왕은 이를 국가의 이념적 기초로 삼아 국가의 단합과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또한 중국 남조와의 교류를 통해 문화적 발전을 도모하고 백제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려 했습니다. 백제의 내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는 왕권을 강화하고 귀족 세력을 통제하는 한편 중앙집권적 체제를 더욱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백제의 법적 체계를 정비하고 관리들의 직무를 강화하는 등의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백제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의 통합을 이끌어냈습니다. 백제 제25대 왕 무령왕 그의 재위 기간은 501년부터 523년까지입니다. 무령왕은 동성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으며 백제 역사에서 중요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백제는 군사적, 정치적, 문화적 성장을 이루었고 특히 왕권 강화와 백제의 외교적, 문화적 위상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동성왕이 사망한 후 백제는 외적 위협과 내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으며 무령왕은 왕권을 강화하고 백제의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왕권을 강화하는 한편 귀족 세력의 권한을 제한하고 중앙 집권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재위 기간 동안 여전히 고구려의 압박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고구려는 백제의 영토를 위협하며 남쪽으로 진격하는 정책을 지속했으며 이에 대한 군사적 대응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군사적 대응을 강화하고 백제의 방어를 위해 군사적 자원을 집중하는 한편 군제개혁을 통해 전투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무령왕은 중국 남조와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중국 남조는 당시 백제와 중요한 교류를 맺고 있었고 무령왕은 이를 통해 백제의 정치적, 군사적 위상을 높였습니다. 특히 무령왕은 중국 남조인 송나라와의 외교적 관계를 강화하고 백제의 문화적 교류와 정치적 입지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성과는 백제의 외교적 안정과 번영을 도왔습니다. 무령왕은 불교를 장려한 왕으로 백제에서 불교의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불교는 백제의 정신적 기초로 자리잡고 있었으며 무령왕은 불교를 통해 국가의 단합과 안정을 도모하려 했습니다. 무령왕의 가장 중요한 유산 중 하나는 무령왕릉입니다. 무령왕릉은 백제의 대표적인 고분으로 1971년 공주 송산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고분은 백제의 왕릉 중 가장 잘 보존된 예로 무령왕릉의 발견은 백제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유적입니다. 무령왕릉은 고대 백제의 무덤 양식과 함께 고구려와의 외교적 교류와 백제 문화의 고유한 특징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입니다. 무령왕은 백제의 중흥기를 이끌었던 왕으로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백제는 군사적, 정치적 안정과 문화적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백제의 왕권을 강화하고 외교적으로 중국 남조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며 불교 문화를 장려하는 등 다방면에서 중요한 업적을 남겼습니다.